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응, 프로젝트가 급해서. 하지만 정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같은 아파트 단지를 수십 번 드나드는 기록, 그리고 젊은 여성과 유모차를 끌고 걷는 남편의 모습까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꾸려진 두 번째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60대 순자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정순자가 저녁 식탁에서 밥그릇을 놓고 남편 강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프로젝트가 급해서. 이번 달만 벌써 열흘 넘게 야근하는 것 같은데. 요즘 회사가 바빠. 이해해줘. 강호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그의 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오피스텔은 언제 가봐? 오피스텔? 강호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난번에 회사에서 직원들 휴양지로 제공한다던 그곳 말야. 아, 그건 다음에 시간 날 때. 주소만 알려줘. 인터넷으로 먼저 봐보고 싶어. 강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주소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네. 나중에 알아봐서. 강호가 현관문을 열며 나갔습니다. 순자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오전 순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회사 오피스텔. 순자가 검색창에 여러 키워드를 넣어봤지만 남편이 말한 조건에 맞는 곳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순자가 중얼거리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강호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안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순자가 SD카드를 빼냈습니다. 이거면 알 수 있겠지. 순자가 집으로 올라와 컴퓨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주행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 아파트 단지가 계속 나오네. 순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기록이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순자가 친구 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강호가 자꾸 가는 곳이 있는데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혹시 의심스러운 일이야? 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그냥 확인만 해보고 싶어. 같이 가줄래? 그래, 어디로 가면 돼? 다음 날 오후 순자와 봉자가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주차장이 한눈에 보였어요. 여기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봉자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보통 6시쯤 오거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 그냥 확인만.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봉자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수도 있고.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순자가 창밖을 보다가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저기, 순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호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차 맞지? 봉자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젊은 여성이 내렸어요. 여성이 뒷좌석에서 유모차를 꺼냈습니다. 저게 뭐야? 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말없이 강호 일행을 지켜봤어요. 강호가 여성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순자야. 봉자가 순자를 불렀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호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한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가자. 순자야, 괜찮아? 집에 가서 정리 좀 해야겠어. 순자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봉자가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그날 밤 순자가 강호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펼쳐놓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이 계좌는 뭐지? 순자가 계좌번호를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뭐해? 가계부 정리하고 있어. 순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호가 순자 옆을 지나가며 서류를 흘끔 봤어요. 요즘 돈 관리 빡빡하게 하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지. 순자가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강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손에 든 서류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정리한 강호의 지출 내역을 변호사에게 넘긴 후였어요. 정말 이상한 패턴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생활비 성격이 강하죠. 그럼 정말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두 번째 가정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지만요. 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놀이터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후 4시쯤 강호가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아빠, 그네 태워줘. 아이가 강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았어, 우리 예린이. 강호가 아이를 그네에 태우며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순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관리비 고지서가 우체통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고지서에 강호의 이름과 박소영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같이 살고 있구나. 순자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강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순자가 강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폴더에서 여러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 여성이 요리하는 사진, 아늑한 거실 모습까지. 순자가 빠르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찍었어요. 이제 충분해. 순자가 강호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내밀었어요. 이 정도면 확실하죠? 변호사가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단순 외도 수준을 넘어서네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남편분 재정 상황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두 집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어떻게 확인하죠?
카드 대금이나 대출 내역을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강호의 서류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월 카드론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한 개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순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호가 현재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다음 날 순자가 강호의 회사 근처 은행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강호의 대출 상황을 물어봤어요. 최근에 긴급 대출을 여러 번 신청하셨네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나 많이요? 여기서는 한도가 꽉 찼고 다른 곳에서도 빌리신 것 같은데요. 순자가 은행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것 같아요. 그럼 더 급한 상황이네요. 빨리 정리해야겠어요. 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강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라지는 시간이 많았어요. 토요일 오후 강호가 외출한다고 하자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친구들 만나러. 몇 시에 들어와? 늦을 수도 있어. 먼저 자. 강호가 나간 후 순자가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모든 것을 적었어요.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호의 거짓말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순자가 변호사에게 마지막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소송 준비를 시작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요. 순자가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심이 서 있었어요. 순자가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문 앞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혹시 정순자 씨 맞으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봤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이 가방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소영? 강호 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자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소영이 순자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왜 나를 찾아왔죠?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강호 씨가 부인과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혼 합의만 남았다고. 뭐라고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영이 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도 속은 거였나요? 별거라니. 어이가 없네. 순자가 허탈하게 웃으며 다시 앉았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럼 지금도 같이 사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소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강호 씨 노트북 자료를 백업해 둔 거예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순자가 봉투를 받아들며 속을 확인했습니다.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금융 서류들이요. 강호 씨가 숨겨둔 것들.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순자가 USB를 꺼내며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서류들이요? 퇴직금을 미리 뺀 기록도 있고 빚 관련 서류들도 많아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도 강호 씨가 저한테만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양쪽 다 속인 거네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순자가 소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리고 순수해 보였어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3살이요. 힘들었겠네요. 순자가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다고 변명하기도. 당신도 피해자예요. 순자가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이 USB 꼭 확인해 보세요. 강호 씨 진짜 모습이 들어있어요. 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여러 폴더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금융 폴더를 열어보니 순자가 몰랐던 대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기록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빌렸다고? 순자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퇴직금 조기 인출 서류도 발견했어요. 다른 폴더에는 미지급 채무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호가 갚지 못한 빚들이 상당했어요. 순자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어떤 자료요? 남편이 숨겨둔 금융 서류들이요. 내연녀가 가져다 줬어요. 내연녀가요?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양쪽 다 속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자료 가져갈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가 USB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기예요. 어떤 말씀이세요? 한쪽 가정에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양쪽 모두를 속이고 빚을 늘려간 거죠. 순자가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감봉 처분 기록이 있어요. 감봉요? 네, 두 집 살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위험한 건 이것들이에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고금리 대출 상품들의 목록이었어요. 이런 걸로도 돈을 빌렸네요. 소영이 며칠 후 다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문자 기록이랑 통화 녹음도 가져왔어요. 소영이 핸드폰을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강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순자가 메시지들을 읽어보며 놀랐습니다. 강호가 소영에게 한 거짓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네요.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소영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났으니 각자 길을 찾아야죠. 순자가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모아졌어요.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마침내 웃음을 지었어요. 순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어요. 아, 순자가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으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며 다가왔어요.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누군가가 소리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미정이?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반가운 표정으로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깨어났구나. 정말 놀랐어.
너가 왜 여기 있어? 나 여기서 자원봉사하거든. 응급실에서 너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미정이 순자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스트레스성 탈진이래. 요즘 무슨 일 있었어? 순자가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정에게 털어놨습니다.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강우가 그런 짓을 했다고? 정말 믿을 수 없네.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새 시작할 수 있잖아. 60이 넘은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순자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어요. 이거 한번 봐봐. 뭐야 이게? 귀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야. 나도 이거로 시작했거든. 순자가 팸플릿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식당 창업 안내서였어요. 너 식당 한다고 했지? 응,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은 꽤 잘 돼.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정말? 어떤 식당이야? 농가 식당이야.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건강한 음식 만들어서 팔고 있어. 수익은 어때? 생활하기엔 충분해.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행복하지. 순자가 팸플릿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교육과정과 지원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요리 잘하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미정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밝은 표를 지었어요. 그런데 돈은?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교육도 무료야. 일단 설명회부터 가보자. 순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미정과 함께 교육센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6개월 교육과정을 거쳐 실제 창업까지 도와드립니다. 순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나요? 60대 분들도 많이 오세요. 오히려 경험이 많아서 성공률이 높죠. 순자가 미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바로 등록했어요. 첫 수업은 기본 조리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어요. 순자 씨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강사가 순자가 만든 음식을 맛보며 칭찬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순자의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정성껏 하는 것밖에. 순자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다시 말했어요. 식감 배합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위생 교육과 메뉴 개발 수업도 이어졌습니다. 순자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미정과 함께 지역 농가를 돌아다니며 식재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농부들이 직접 기른 채소들이 신선했어요. 이 된장은 어떻게 만드세요? 순자가 농가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3년 묵은 메주로 만든 거라 맛이 깊어요. 순자가 직접 맛보며 레시피를 구상했습니다. 강된장을 활용한 정식 메뉴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손두부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주는 전통 방식이었어요. 콩 불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네, 꼼꼼히 배울게요. 순자가 정성껏 따라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김치 담그는 법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익혔어요. 한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잘 될 거예요. 순자가 교육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준비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순자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교육과정을 마친 순자가 미정과 함께 작은 창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농가 옆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여기면 괜찮겠네. 순자가 건물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저렴하잖아. 개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할 거야. 순자가 줄자를 꺼내 공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과 홀을 어떻게 배치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한 달 후 개조 공사가 끝났습니다. 순자가 깨끗해진 식당 안을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정말 내 가게가 생겼네. 미정이 축하 화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감사한 표정으로 화환을 받았어요. 고마워, 미정아.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개업 준비로 바쁜 며칠을 보냈습니다. 메뉴판 제작, 식자재 준비, 홍보까지 순자가 직접 챙겼어요. 시식회 날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떤 음식이 나오나요? 한 아주머니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서 담근 강된장으로 만든 정식이에요. 첫 번째 손님에게 강된장 정식을 내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에 퍼졌어요. 와, 냄새부터 다르네요. 손님이 한 수저 떠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 된장 맛이네요. 손두부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른 손님이 두부를 먹어보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새벽에 직접 만들었어요. 부드럽고 고소해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연신 감탄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시식회가 끝난 후 손님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순자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지역 커뮤니티에 순자 식당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식 개업일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순자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도와드릴까요? 농가 아주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순자가 감사하며 받아들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첫날 매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순자가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순자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승소했어요. 재산 분할도 순자 씨 쪽으로 많이 인정됐고요.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네요. 네, 새로운 시작 축하드려요. 순자가 전화를 끊고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번 첫 돈이 계산대에 있었어요. 내 힘으로 번 돈. 순자가 돈을 만지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며칠 후 식당 문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외지 손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젊은 커플이 음식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순자가 기뻐하며 더 정성껏 서빙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이 떠나면서 인사했습니다. 순자가 깍듯이 배웅했어요. 한 달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촌 성공 사례로 촬영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미정이 순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나를? 응, 시니어 창업 성공 모델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야. 순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미 지역 명물이잖아. 실제로 순자의 식당은 예약이 일주일씩 밀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만든 손두부와 정성스런 반찬들이 입소문을 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메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가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능숙한 식당 사장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녁에 미정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순자야. 너 덕분이야. 고마워. 앞으로 계획은 뭐야?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식당부터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나중에는 농산물 축제도 참여해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인생이 정말 신기해. 순자가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60대에 찾은 새로운 희망이 매일매일 커져가고 있었어요. 순자가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최근 바쁜 식당 운영으로 몸이 피곤했어요. 혈압이 좀 높네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많이 나쁜가요?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순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당 일에 너무 무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밀 검사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다리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사 대기 기간 동안 식당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 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당황하며 맛을 봤어요. 아, 정말 그네요. 죄송해요. 평소 같으면 실수하지 않을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순자의 컨디션 난조가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며칠 후 온라인 리뷰에 좋지 않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전보다 맛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순자가 리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 식당 사장님이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던데. 돈 때문에 남편이랑 싸워서 쫓아낸 거라던데요. 순자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어. 미정이 급히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함께 컴퓨터로 글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너무 심한데?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 순자가 속상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익명의 글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강호의 빚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가 온 것이었어요. 채무 연대 보증과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순자가 변호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걱정 마세요. 이미 정리된 문제예요.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순자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건강, 소문, 경제적 문제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식당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도 여러 건 걸려왔어요. 죄송한데 예약 취소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예약이 밀렸는데
지금은 한산했어요. SNS에서도 순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 뒷조사해 보니 문제가 많네요. 이런 사람한테 돈 주기 싫어요. 순자가 매일 아침 이런 글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식당 운영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러다가 문 닫아야 하나. 순자가 빈 식당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 매일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하지만 이미 소문이 너무 퍼졌어.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보자. 순자가 가게 운영 일정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 3일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휴무로 정했어요. 매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과 병원을 오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악성 댓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순자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악성 댓글들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끝까지 해냈어요. 건강 문제, 가게 운영, 경제적 불안, 명예 실추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순자가 혼자 빈 식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 끝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순자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의사가 검사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네,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만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약물 복용하시고 생활 습관 조절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자가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짐이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해. 정말? 다행이다. 이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보자. 미정이 순자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 소문은 말도 안 돼. 주민들이 하나둘 순자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 때문에 순자 씨가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겠어. 단골 손님들이 SNS에 응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소문 믿지 마세요. 사장님은 정말 착한 분이에요. 순자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식당 재료 공급처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더 신선한 재료로 바꾸고 메뉴도 일부 개선했어요. 지역 특산물을 더 활용해 보자. 순자가 새로운 메뉴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계절 나물을 활용한 정식을 추가했어요. 신메뉴 출시일에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새 메뉴 맛보러 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응원차 일부러 온 것이었어요. 봄나물 정식이에요. 맛보세요. 순자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왔습니다. 손님들이 한 입 먹고는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시골 맛이네요. 사장님, 이거 레시피 어디서 배웠어요? 할머니들께 직접 배웠어요. 순자가 자신감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강호 씨 빚 문제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개인 채무로 인정받아서 순자 씨는 책임 없어요. 경제적 불안도 해소됐습니다. 순자가 마음 놓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식당 운영 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지역 대학생 한 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순자가 직원과 함께 일하니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SNS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농가 식당 역시 진짜는 살아남네요. 긍정적인 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식당은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예약도 다시 밀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다음 주 예약 받을 수 있나요? 네, 언제로 해드릴까요? 순자가 밝은 표정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미정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잘 극복했어.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더 강해진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게. 그래, 그게 맞아. 순자의 식당에는 다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도 결국 이겨냈어요. 정말 다행이야. 순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안정된 것 같았어요. 1년 후 순자의 식당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예약이 한 달씩 밀릴 정도로 유명해진 것이었어요.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파트타임 직원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매며 대답했어요. 고마운 일이지. 열심히 해보자.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순자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능숙한 요리사였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텃밭 옆 건물 임대 나왔어. 정말요? 응, 카페 겸 두 번째 매장으로 쓰면 어떨까? 순자가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사업 확장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보러 가볼까?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전망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어요. 여기서 커피랑 간단한 디저트 팔면 좋겠네. 직접 만든 두부 케이크도 만들어 보자. 순자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들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 농산물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식당이 축제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참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역 대표 맛집이잖아요. 순자가 축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미정과 함께 준비에 들어갔어요. 축제 당일 순자의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TV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더라. 귀촌 성공 사례로 유명하잖아. 사람들이 순자를 알아보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순자가 뿌듯한 마음으로 서빙했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축제가 끝난 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창업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이 컸어요. 순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소영이 보낸 것이었어요. 순자 씨 덕분에 새로운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도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강호는 지방으로 좌천된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지. 순자가 혼잣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카페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니 수익도 안정적이었어요. 사장님, 두부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또 오세요. 순자가 환한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저녁에 가게 뒤편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순자가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30년 결혼 생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어요. 직원 지은이가 인사를 하며 퇴근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응, 조심히 들어가. 순자가 혼자 남은 식당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야? 일단 이 두 가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는 요리 클래스도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런 인생이 올 줄 몰랐어. 진짜 인생 로또지. 응, 가장 빛나는 인생 로또야. 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자신의 힘으로 채워나갈 자신이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순자가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채 새롭게 시작하는 순자의 인생 2막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걷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30년간 두 집 살림으로 자신을 속인 남편과의 이혼이 정순자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60대에 맨손으로 시작한 농가 식당은 지역 명물이 되었고 배신당한 아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건강 위기와 악성 루머까지 이겨내며 보여준 순자의 불굴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몇 살이든 늦지 않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